조선어학회 사건. 이번 시간 수업을 통해 여러분은 한국어의 사용이 어려웠던 일제식민지 시기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고, 조선어학회 사건을 통해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희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시는 조선어학회 사건입니다. 한글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다음에 많이 발전하고 문화가 더욱 융성해지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지만 1910년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한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을 하나로 통일해서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 때 한글이 창제되었지만 1910년에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합병하게 되면서 조선이 식민지가 되게 되고 한글 역시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조선어학회 사건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책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 사전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고 O, X 중 하나를 고르세요. 을사늑약으로 한국은 외교권을 상실하였다. 정답은 O입니다.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조약입니다. 한일 합방이 되면서 한국이 식민지가 되면서 한글도 순환을 겪었다라고 했는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어떻게 됐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복잡하겠죠? 네, 1876년에 조일 수호 조교라는 조약이 맺어지는데요. 조는 조선, 한국이죠. 일은 일본입니다. 강화도 조약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근대적인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의 최초 사례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 1876년의 조약으로 이미 일본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거고요. 중국 청나라와 일본이 1894년의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것도 조선의 입장,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죠. 일본의 힘이 더 강해졌으니까요. 이렇게 군사적으로 막강한 그런 세력을 증대시킨 일본은 점점점 한국을 식민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단계를 하나씩 진행이 되는데요. 1905년의 을사늑약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을사년에 만들어진 조약인데 강제로 만들어서 강제로 사인하고 했기 때문에 늑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약으로 한국은 외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 국제사회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 한국을 대표할 수가 없고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 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나라를 반쯤 잃었다고 봐야 되겠죠. 1907년의 정미 7조약은요. 한일 합방으로 가는 바로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선, 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고위 관료를 하게 되는 그런 조약이어서 이제 사실상 합병 문서의 사인만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10년에 강제로 일본에 의해서 한국이 식민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1945년에 해방될 때까지 3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식민지가 되었던 조선에서는 한글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쉽지 않았는데요. 조선어학회 사건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어학회는 1921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한국의 언어인 조선어, 한글을 어떻게 정리하고 발전시키느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겠습니다. 한글을 정리하고 한글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을 편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 말과 글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맨 앞에서 보셨지만 한글 맞춤법 통일안 있었죠. 네, 그리고 표준어가 어떤 것인가? 사투리 지방마다 다르거든요. 표준어를 정하는 거. 외국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 외래어를 표시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정리 작업이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어, 조선어라는 것은 조선 사람들의 생각, 이념, 감정 이런 게 다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의 민족 사상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제의 압박이 심해집니다. 일제는 일본 제국주의죠. 그래서 조선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한글을 배우는 조선어 교육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여러 단계로 나오는데요. 가장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1941년에 시행하기로 시행한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인데요. 조선 사람인데 조선적인 사고방식,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반란을 저지른 거랑 마찬가지다. 예방 차원에서 잡아가도 된다. 라는 것을 용인하는 정말 나쁜 법이죠. 조선 사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게 만들어질 정도로 공포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선어 학회 사람들이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사소한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차 안에서 여학생들이 한국말, 조선말로 대화를 했는데 조선말로 대화를 했다. 일본어가 아니라. 그래서 일본 경찰이 잡아갑니다. 일본 경찰이 잡아간 다음에 여러 가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적인 생각, 민족적인 생각 이런 것에 영향을 준 거 조선어 학회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전 편찬자 중에 하나인 정태진이란 사람을 잡아갑니다. 민족주의 감화를 줬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선어 학회는 민족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거니까 조선어 학회가 하는 활동은 독립운동하고 똑같다. 이렇게 자백을 받습니다. 민족주의 단체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반란이다, 반란단체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까지 조선어 학회 관련자 33명을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어 학회 관련자뿐만 아니라 사전 편찬에 직접 가담한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 이런 사람들마저도 치안유지법에 따라서 내란죄, 국가를 흔드는 그런 아주 극악한 범죄를 지었다라는 내란의 제목으로 씌워서 잡아가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한글을 쓰고 하는 것이 조금 자유스러워진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을 계기로 해서 3.1운동 이후에 부활했던 한글 운동이 전면적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해방 때까지 1945년 때까지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한글을 쓰는 것 자체가
반역이나 내란에 준하는 범죄와 똑같이 되었다. 이렇게 탄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조선어학회 사람들인데요. 사진에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조선어학회 순환자 동지회. 잡혀갔던 사람들 1945년에 해방되면서 풀려나거든요. 감옥에서. 순환, 어려움을 당했던,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 그런 동지들 모여가지고 기념사진 49년에 찍은 건데 이렇게 단체 사진 찍은 겁니다. 맨 위에는 주시경, 한글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한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국 사람들 다 잘 아는 분이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민족주의 감화를 주었다. 그래서 잡혀갔던 정태진 두 번째 줄 가운데에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따라서 한글은 만들어진 건 오래되지 않았지만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로 한국 민족을 대표하고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 정신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체성 그 자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조선어학회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을 편찬하는 것 자체가 반역에 해당되는 제목으로 갇혀버리게 되었으니까 일제강점기 일본이 강제로 조선을 점령해서 식민지로 삼았던 시기에 한글이 얼마나 순환을 당했는가, 어려움을 당했는가 우리 조선어학회 사건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